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라는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만화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믹스의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어인데요. 제가 이 영상으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서서히 눈에 익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만한 용어는 번호 자막 앞에 별을 붙일 테니까요, 그것만 아시고 입문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용어는 바로 그래픽 노블입니다. GN이라고도 하며 직역하면 그림이 있는 소설이란 뜻일 텐데요. 한국에선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한국산 서구권 만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있는 그래픽 노블 장르엔 서구권 만화들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만화를 단순히 코믹스라고 부르기엔 예술이라 부를 만큼 수준이 높아지자 만화를 높여 부르기 위해서 생겨난 단어인데, 이걸 보시면 왜 그래픽 노블이란 말이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좀 극단의 예시이긴 한데 이 정도로 글도 일본 만화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34화, 23화 할 때의 화, 잡지 등의 12호, 200호 등의 호, 3편, 23편 할 때의 편, 즉 화나 호, 편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샵 뒤에 숫자를 붙여서 샵 37이면 37번째 이슈, 37 이슈라고 읽을 수 있어요. 보통 20페이지 정도로 발매됩니다. 발매 주기는 일주일, 격주 단위, 한 달, 몇 달에 한 번, 1년 등 다양합니다. 수요일에 이슈가 나오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일에 이슈가 나오는 게 국룰이 맞고요. 발매 주기는 일주일, 격주 한 달이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등은 발매 주기가 확실히 빠른 편입니다. 세 번째는 온고잉 시리즈입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연재물을 말합니다. 판매 성적 부진이 있다던가, 논란이 있다던가, 글 작가가 만족해 결말이 난다던가, 여러 이유로 연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시리즈는 떼고 온고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면 끝을 정해놓고 연재하는 연재물도 있겠죠? 리미티드 미니 시리즈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슈가 나와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재하겠다 해서 3개에서 12개 이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트맨이나 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이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온고잉 시리즈도 연재되면서 리미티드 시리즈도 같이 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로 세계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연재할 수도 있고, 외전격 스토리를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틀입니다. 사실 온고잉 시리즈와 리미티드 시리즈는 시리즈를 떼고 타이틀을 붙여서 온고잉 타이틀, 리미티드 타이틀이라 많이 부르는데요. 단순히 제목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간혹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온고잉 타이틀 2개 이상에서 주연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때 슈퍼맨은 슈퍼맨 액션 코믹스 타이틀과 슈퍼맨 타이틀, 두 타이틀에서 연재된다 라는 말은 슈퍼맨이 슈퍼맨 액션 코믹스라는 제목 이슈에서도 연재되고 슈퍼맨이라는 이슈에서도 연재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애니얼입니다. 애니얼 이슈는 직역하자면 1년에인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고잉 타이틀에서 연재되던 중간에 껴서 보통 외전격으로 진행되지만 꽤나 영향력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호크아이 볼륨 4, 볼륨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볼륨 4 13번째 이슈가 다음 발매된 이슈인 호크아이 애니얼 1에서는 호크아이가 마담 마스크라는 빌런에게 된통당하는데요. 바로 다음 이슈인 호크아이 볼륨 4 14번째 이슈에서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원샷입니다. 1부작 단편 이슈입니다. 크리스마스 원샷이나 만우절 원샷 등 역시 외전격 이슈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컬렉티드 에디션입니다. 단행본이라고도 하고요, 이슈들을 모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으로 발매한 것입니다. 컬렉티드 에디션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레이드 페이퍼백, TPB라고도 합니다.
단행본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표준적인 발매 형식이면서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정발된 형식입니다. 보통 4개 이슈 이상을 묶어서 만듭니다. 대개 책 뒤에 어떤 이슈가 수록되어 있는지 구매 전에 책 정보에서도 이슈 수록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드커버, HC 혹은 양장본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커버가 딱딱해진, 책 앞뒤 등이 딱딱해진 양장본입니다. 그에 비하면 옴니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작가의 연재본 집합본이나 한 타이틀을 전부 묶은 책입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20개의 이슈가 넘는 건 기본이고요. 엄청 무거워서 흉기로 쓸만합니다. 한 옴니버스는 여러 스토리 아크들을 묶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스토리 아크는 코믹스에 국한된 용어는 아니긴 한데 단순히 스토리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 OGN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이슈를 모아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책으로 나온 단행본입니다. 국내 정발본엔 레이지 오브 울트론 등이 있겠습니다. 얼티밋 컬렉션, 컴플릿 컬렉션이란 책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페이퍼백보단 두껍고 옴니버스라고 부르기엔 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죠? 예시로는 국내 정발본 중에 슈피리어 스파이더맨이 트레이드 페이퍼백으로 6권까지 출판됐었는데 절판되자 컴플릿 컬렉션으로 볼륨 1에서 3 합쳐서 컴플릿 1권, 볼륨 4에서 6 합쳐서 컴플릿 2권으로 재정발됐습니다. 물론 요새 정발본들은 얼티밋 컬렉션급으로 두꺼워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자, 9번째 볼륨입니다. VOL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고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인데요. 영화화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재가 단순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와 같이 숫자를 붙여서 제목을 붙인 게 아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혹은 볼륨 3인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볼륨은 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트맨 볼륨 3 샵 16은 배트맨 3탄 16화 혹은 3탄 16번째 이슈, 16이슈 등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8번 컬렉티드 에디션을 살 때 쓰는 단위입니다. 8-5에서 슈피리어 스파이더맨 볼륨 1에서 3이라 함은 슈피리어 스파이더맨 1권에서 3권까지를 말하며 1탄, 2탄, 3탄 이렇게는 별개의 해석입니다. 자, 10번째 작가진입니다. 미국 만화는 혼자서 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글작가는 만화의 대사, 배경 레이아웃 등을 만들고 스토리를 책임집니다. 펜슬러, 그림 작가입니다. 보통 연필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잉커, 펜슬러가 그려둔 그림을 선을 딴다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리스트, 채색 담당이 있고요. 에디터, 편집자라고 보시면 되죠. 검수자이면서 힘이 있어서 스토리가 설정이 엇나간다 하면 바로잡는 역할도 합니다. 레터러, 직역 그대로 말풍선이나 효과음, 대사 등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열한 번째 커버입니다. 말 그대로 이슈의 표지를 말합니다. 바리언트 커버 혹은 베리언트 커버라는 커버도 있는데요. 판매 전략이자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같은 이슈지만 표지를 다르게 해서 수집가의 수집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입니다. 예시로 실크라는 마블의 한국계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이 실크의 개인 타이틀이 새롭게 연재됐을 때 한국인 아티스트 분들이 베리언트 커버를 그렸었습니다. 자, 12번째 캐논입니다. 캐논이라고도 하고요. 캐논의 의미는 설정 혹은 정사라고 보셔서 무방합니다. 캐논은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는 평행우주가 너무 많이 정립되어 있어서 설명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개념인데요. 메인우주 역사, 메인우주 설정, 메인우주 정사를 캐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글작가에 따라 설정이 많이 바뀌고도 해서 캐논을 굳이 따진다기보다는 아, 이런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13번째 컨티뉴이티입니다. 연속성이라고도 하고요. 정발된 할리퀸을 보시면 컨티뉴이티 보안관이 등장하는데 세계관 설정 보안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설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컨티뉴이티가 망가졌다 라는 것은 컨셉 붕괴 혹은 개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네 번째 리부트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관을 초기화시킵니다. 신규 독자 유입을 위한 장치입니다. 흔한 오해가 마블도 리부트를 했다는 오해인데 마블은 리부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선 15번, 16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해 중에 어차피 리부트 할 건데 스토리가 무슨 소용인가? DC가 많이 듣는 오해인데 DC도 리부트를 함에도 큼직한 스토리는 변하지 않는다던가 했어도 리부트 전 설정을 다시 갖고 온다던가 등 스토리는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15번 리런치입니다. 설정은 그대로 둔 채 이슈를 1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을 예시로 들자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타이틀은 이슈 801까지 연재되었다가 리런치에 이슈 1로 돌아갔는데요. 리부트가 아니라서 그전 나이 먹었던 피터 파커는 그대로 있고 다시 고등학생으로 되돌아간다던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리런치되는 타이틀은 새로 시작하는 만큼 입문에 좋은 쉬운 타이틀인 편이 많습니다. 간혹 조금만 더 하면 1000번째 이슈인데 지금까지 쌓아온 이슈가 아깝지 않냐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리부트이긴 한데 배트맨 같은 경우는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타이틀에서 881번째 이슈까지 연재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뉴오이라는 리부트와 함께 이슈 1로 리런치되었다가 5년 뒤 리버스라는 리런치로 다시 이슈 934부터 재개되는 등 이슈 넘버는 타이틀에 비해 중요하진 않습니다. 16번째 레트콘입니다. 레트로액티브 컨티뉴이티, 즉 설정 변경입니다. 마블은 리부트 대신 레트콘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정 오류들을 메꿉니다. 즉 마블은 리부트 대신 자잘한 레트콘 등을 많이 사용하여 마블은 리부트를 많이 했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오해하는데 사실 이런 거였어 가 레트콘의 일반적인 예인데 가장 유명한 예시는 셜록 홈즈가 모리어티 교수와 폭포에서 같이 추락사했었다는 설정이 팬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사실 폭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레트콘입니다. 마블은 그 수도 많고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삼가겠습니다. 17번째 런입니다. 스파이더맨은 첫 등장한 지 60년이 넘었는데요. 상식적으로도 한 작가가 60년 내내 맞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작가진들이 교체되곤 하는데 작가진들이 바뀔 때마다 작품의 분위기도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작품마다 작가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를 런이라 부릅니다. 이런 개념은 상당히 유용한 게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연재된 이슈 수가 너무 많이 누적됐고 그만큼 리런치나 리부트도 많이 됐기 때문에 단순한 제목이나 이슈 번호로 구분이 힘듭니다. 그럴 때 작가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볼륨 5 이슈 1에서 74까지는 글작가가 닉 스펜서였는데 이 부분을 스파이더맨 닉 스펜서 런이라 부릅니다. 즉 누군가 닉 스펜서 런을 찾는다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볼륨 5 1에서 74까지 스토리 아크를 말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글작가 이름을 붙이거나 글작가와 그림작가 두 명의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다음은 더블 페이지 스프레드입니다. 페이지 양쪽을 모두 쓰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독순이 아닌 양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야 하며 단행본 출간이 보통인 한국은 가운데 그림이나 대화를 보기 불편하다는 우리나라 한정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트맨 이터널 타이틀이나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의 작품들은 더블 페이지 스프레드 양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19번째 디지털 퍼스트입니다. 단행본 출간 전에 이북 등으로 먼저 출간하는 출간 방식입니다. 한국 정발 기준 태스크마스터, 타이거 디비전, 웹툰으로 먼저 나온 할리퀸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크로스오버입니다. 미국 만화에서 크로스오버란 개별된 세계관들이나 인물들, 배경들, 아이템 등을 한 스토리에 모은 것으로
보통 캐릭터 둘 이상이 교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는 둘 이상의 개별된 타이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모였다 해석해도 코믹스를 읽는 데 무방합니다. 21번째 이벤트입니다. 주로 크로스오버 이벤트라고 붙여서 같이 쓰는데 국내 단독 정발 출판사인 시공사는 크로스오버 이벤트를 코믹스에 있는 독특한 이야기의 진행 방식으로 각기 다른 스토리 라인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메인 에피소드가 진행되는데 여러 캐릭터와 스토리들이 한데에 뒤엉키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크고 이야기가 방대해집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1호 인피니티 건틀렛, 플래시포인트 등등이 있겠죠. 혹은 단순히 이벤트라고만 말한다면 스토리 아크는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시로 베인이라는 빌런이 배트맨을 굴복시키고 고담시를 먹는 스토리 아크는 시티 오브 베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번째 타이인입니다. 크로스오버 이벤트에서 엮어서 나오는 이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너넨 뭐했어? 라는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11호 울버린은 11호가 일어나는 당시에 울버린이 처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크로스오버 이벤트를 읽기 위해서 모든 타인을 읽을 필요는 없으나 어떤 작품의 경우는 타인을 읽지 않으면 내용이 중간에 붕 뜨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끝이 다 와갑니다. 23번째 엘스월드입니다. 대체 우주, 평행세계 등으로 말할 수 있는 대부분 현재 세계관에서 설정만 조금 뒤틀어서 예시로 슈퍼맨이 러시아에서 태어난다든지 하는 세계관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멀티버스 개념이 많이 정립되어서 엘스월드나 대체 우주라는 말보단 멀티버스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허나 간혹 멀티버스에도 안 껴주는 외전이 있곤 하는데 이것은 출판사 마음이라 24번째 빅2입니다. 수많은 코믹스 출판사 중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5번째 사이드킥입니다. 사이드킥은 조수 개념입니다. 어원은 불분명합니다. 유명한 예시로는 셜록 홈즈의 존 왓슨, 배트맨 시리즈의 로빈, 맨인 블랙 시리즈의 제이 등이 있겠는데요. 맨인 블랙의 예시로 보면 아시겠으나 사이드킥이 작중 파급력이 더 커진다던가 혹은 비슷하여 부주연 혹은 주주연 전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어도 알았으니 정발본 원서 구매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